3방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우리 심화해서 풀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풀어보셔도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쪽 나왔죠? 감정평가할 때의 세 가지 방식인 겁니다. 자, 큰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마다 원가 방식. 원가 방식. 두 번째는 비교 방식. 세 번째는 수익 방식.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감정평가할 때 제가 감정평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한 거라고 얘기했죠. 항상 원칙을 물어보면 헷갈리죠, 그죠? 똑같은 얘기 몇 번씩 하는 그죠? 그 경제적 가치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가격과 가액과 두 번째 임대료. 공실 그 얘기했잖아. 임대수익 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보고도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요. 저 건물에서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를 보고도 감정평가한다고 그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에요. 자, 수업을 들어야 돼요. 큰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 자, 내가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자,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만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김치집에 가서 김치찌개집 가서 밥을 먹어요. 가격이 10,000원이래. 먹고 있어. 늘 하는 말이 있죠. 야, 이거 원가 얼마 안 해. 맞죠? 그 원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만들면 이것보다 싸게 만들 수 있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무엇이 기준이냐면요. 비용성이 기준이에요. 비용성. 비용이 얼마 드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비교 방식은 그럼 뭐겠어요? 김치찌개 옆집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럼 비교 방식은 뭐다? 시장성에 기초한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요거 중에 가격 가지고 보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은 수익 방식은 뭐 보는 거예요? 수익성이에요. 임대료 보는 건데 임대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 알아요?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1년 저작권이 1억이래요. 그거 올해 받죠? 2025년 받아요? 내년에도 받아요? 내후년에도 받겠네요? 이거 장래에 받을 돈, 그게 임대료든 가치든 가격이든 지금 가져와서 감정평가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무슨 성이겠어요? 수익성에 기초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평가 방법을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다시 만들었을 때를 가정하고 감정평가하는 거고요. 하나는 옆집과 비교해서 감정평가하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 건물이 돈을 앞으로 얼마나 벌어주는 걸 가지고 감정평가한다고요. 그 뜻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감정평가의 방식이 몇 조인데라고 해야 되겠죠? 구조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고요. 자, 잘 보세요. 10조 필요 없고요. 11조가 감정평가 방식인 겁니다. 밑에 있어요. 괜찮아요. 됐어요? 자, 그럼 이쪽 와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가지고 감정평가 한다는 소리예요. 비용은 뭐 따지는 거다? 원가 방식을 쓰는 거다. 시장은 뭐다? 비교하는 거다. 수익은 뭐다? 해당 물건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봐봐, 얼마나 쉬워 지금. 감정평가가 솔직히 말하면 가장 쉬워요. 문제는 6문제 이상 나오는데 제일 쉬운 파트가 이 파트라니까. 왜? 문제를 변형시킬 수가 없어요, 얘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보세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비용성의 원리, 시장성의 원리, 수익성의 원리. 됐죠? 자, 그럼 보세요. 감정평가할 때는 두 개 따진다면서. 가액과 임대료 따진다면서. 맞죠? 그 얘기했죠? 자, 밑에 표로 내려와 보죠. 끝이에요. 요거예요. 여기에 별표. 별표. 자,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조건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하고 우린 그것을 시산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해 주세요. 별표해 주세요. 죄송해요. 시산가액 별표로 뭐다? 적산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적산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었어. 내 순간 얘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별표해 주세요. 여기 옆에다가 계산 문제라고 써주세요. 여기서 계산 문제 나와요. 됐어요? 자, 두 번째, 가액 먼저 할 거예요. 비교 방식은 가액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래 사례 비교를 통해서 비중가액 구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역시 계산 문제라고 써주세요. 됐죠? 세 번째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옆에다 역시 계산 문제라고 써주세요.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익 방식에다가도 가액 체크하시고 수익 환원법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수익 가액이다,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다 역시 계산 문제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액 네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토지 가액, 수익 가액.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임창정 씨가 자기가 만든 노래 다 감정평가해서 저작권 넘긴 거 알고 있죠? 몰라요? 다 팔았어요. 회사 차릴 때. 근데 소주 한 잔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평가액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자, 원가법, 거래사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 환원법 중에서 저작권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감정평가했을까요? 수익 환원법. 왜? 내년에도 저작권료, 내후년에도 저작권료. 장래 수익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맞죠? 그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보세요. 자, 특허권. 내가 특허가 있어요. 특허가 30년 동안 그거를 감정평가 받고 싶어요. 무슨 방법 쓰겠어요? 30년 동안 나왔잖아. 수익 환원법. 그렇죠.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형 자산들, 상표권, 실용신앙권, 특허권, 저작권 이런 것들은 다 수익 환원법 쓰는 거예요. 감 잡았죠 이제? 그거 하나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좀 와보세요. 자, 우리 1교시에 요거 할 거예요. 원가 방식 요거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별표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3방식의 비교는 됐고 체크 하나 해주시고요. 자, 이제 쭉쭉 넘어와 보세요. 적산임료는 되게 쉬워요. 적산임료 쉬워. 어려운 게 없어. 자, 원가 방식을 임대료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임대료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우린 적산임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 곱하고 필요경비를 더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영업경비 아니에요. 필요경비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익 방식에서 수익을 분석하는 방법은 역시 임료 구하는 거예요. 순수익에다가 필요 경비를 더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니까 당연히 임대사례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죠. 비준 임료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감정평가할 때는 방식은 세 가지네요. 원가로 감정평가하거나, 비교해서 감정평가하거나, 수익으로 감정평가하거나. 근데 방법이 7가지 나뉘는 거예요. 왜 7가지냐면 가액으로 하는 경우와 임대료로 하는 경우 두 가지씩이죠. 일단 됐죠? 왜? 가액으로도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임대료 가지고도 경제 가치를 판정하니까. 근데 거기에 무엇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 비교 방식에다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추가가 됐다. 방식은 몇 가지? 세 가지. 원래는 6방법이에요. 가격, 임대료, 가격, 임대료, 가격, 임대료. 근데 한 가지가 더 붙었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어디에? 비교 방식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쭉쭉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시상가액의 조정입니다. 자, 방식에다가 뭐 더한다? 12조 시상가액의 조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상가액의 조정은 자, 원래 여러분 물건마다 감정평가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럼 물어보죠. 건물은 무슨 법 쓸 것 같아요? 건물은 원가법 쓰는 거예요. 그럼 자, 쉬운 문제. 토지는 뭐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 맞죠? 근데 여러분 물어보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한다면 그 땅을 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토지는 특정 조건이 붙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특정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시산가액의 조정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셈을 조정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건물이 원래 원가법 써야 되는데 토지가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 써야 되는데 다른 법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맞아요? 그럼 그건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가는 과정에 있는 값이에요. 가는 과정에 있는 값이죠. 그래서 이거 체크할게요.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맞죠? 나중에 볼 거예요. 물건 감정평가 방법을. 자,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해주세요. 이번에 발표해주세요.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1항에 따라서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11조가 뭐였죠? 3방식이었죠? 맞죠?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과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쓸 때는 그 다른 방법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하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비교 방식에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었죠? 맞죠? 근데 시상가액의 조정에서는 봐봐, 이거 비교 방식이라서 여기서 쓰면은 딴 거 못 쓴다는 얘기겠죠? 근데 비교 방식 내에서 얘랑 얘는 다른 방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방법은 뭐다? 서로 다른 방식에 속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봐봐, 비교 방식 안에 있어도 공시지가 기준법 쓰면서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감 잡았죠? 그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왔잖아.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끝. 됐습니다.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뭐라고? 다른 주된 방법 및 다른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을 조정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확정하기 전에 중간에 값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과정 속에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해보니까는 이 방법 써도 되는데 이 방법이 좀 불합리해. 다른 방법을 봐서 쓰는 거죠. 자, 설명해 볼게요. 계속 따라와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시상가액이란 원가, 비교, 수익 방식에 의한 가액을 의미한다라는 소리예요. 시상가액이니까는 가액만 보는 거예요? 임대료도 보는 거예요? 가액만 보는 거예요. 가액만. 아시겠죠? 원래
방법에 임대료까지 썼는데 시상가액은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가액은 최종 평가가 아니라 뭐다? 확정하기 전에 중간 과정으로서의 가격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람 체크. 산술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가중 평균하여 최종 평가액을 산정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줄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마지막 줄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됐어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시상가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 사례는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조성비용 새로 만드는 거죠?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비용성이니까, 그죠? 임대료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요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가중치를 부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계산 문제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보면 너무 쉬워.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액을 통해서 구한 감정평가액을 골라라. 어머, 숫자가 나왔다. 계산 문제라고 얘기해요. 계산 문제인지 아닌지 봅시다. 자, 왜 계산 문제가 아닌지 봅시다. 자, 거래 사례예요. 가액 얼마? 1억 2천짜리래요. 짝꿍 어디 있어요? 무슨 방식이에요? 짝꿍 무슨 방식? 거래 사례니까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몇 퍼센트? 50%. 가중평균 한 거예요. 1억 2천짜리를 평가했는데 얘한테 얼마 주는 거예요? 50% 가중평균 주는 거예요. 얼마예요? 6천만 원. 됐죠? 자, 두 번째. 조성비용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1억 1천 나왔대요. 새로 만드는 거죠?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곱하기 얼마? 20%. 2,200만 원 나오네요. 맞죠? 마지막. 시상가액에서만 이러는 거예요. 임대료를 통한 가치 얼마? 1억. 몇 퍼센트? 30%. 곱하기 얼마? 30%. 얼마예요? 3천만 원. 요거 세 개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왔다? 1억 1,200만 원 나왔다. 다음 몇 번? 4번. 에이씨, 이게 무슨 계산 문제야. 이 정도 계산할 줄 알죠? 이건 할 줄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짝꿍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이 짝꿍이 보인다고. 왜? 거래 사례, 옆집이랑 비교했겠지. 조성비용 다시 만든다는 소리네. 임대료 뭐다? 남는 거 하나? 수익 방식 끝.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를 못 풀고 와가지고 막 틀리더라고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개론쌤 입장에서는. 죄송한데요. 이론 문제 한 문제를 설명하는 것보다 계산 문제 한 문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거를 틀리고 오고 어려운 이론 문제를 맞추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 충분히 쉬운 지름길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길로 가지 마요.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경부고속도로로 안전하게 가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없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오세요. 넘어오시고요. 좀 넘어오시고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요게 2조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시겠죠?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152페이지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넘어오시고요. 쭉쭉 넘어오시고. 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몇 조? 14조. 체크 하나 해주세요. 자, 쭉 넘어가세요. 자, 그럼 보세요. 12조 시상가액의 조정. 10 몇 조? 4조. 물건별. 원래는 14조부터 끝까지예요. 끝까지. 뭐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14조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해라 그 뜻이에요. 오케이? 15조는 건물은 뭐로 해라.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조부터 끝까지 어떤 물건으로 평가하냐 그 뜻이에요. 그럼 봐봐. 자, 14조 토지 넘어가요.
쭉쭉 넘어요. 15조 건물, 16조 일괄, 17조 산림. 이거 따로 외울 거예요. 따로 외우면 큰일 나요. 자, 저 따라보세요. 자, 이제 해볼게요. 여기 큰 그림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우리 5, 6, 7, 8, 9까지는 어디서 배웠어요? 기초이론 앞에서 배웠어요. 맞죠? 요거 세 가지는 3 방식에서 배운 거예요. 감 잡았죠? 그래서 보세요. 자, 2조 정의는 항상 시험 문제의 이론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다?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정의예요. 그리고 5조. 야, 감정평가할 때 시장 가치로 해. 6조. 현황 기준을 원칙으로 해. 7번. 따로따로 해. 순서는 뭔데? 그 순서의 첫 번째에 있는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 뜻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할래? 중간 과정에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조정해. 마지막 뭐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이 흐름을 알면 감정평가가 너무너무 쉬운데 이 흐름을 모르면 추가될 게 하나도 못 풀어요. 됐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보세요. 1조 필요 없어요. 3, 4조 필요 없고 5, 6, 7, 8, 9, 10조 필요 없어요. 13조가 필요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다? 10조도 필요 없다. 13조도 필요 없다. 얘네는 감정평가 사한테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좋아보세요. 자, 이제 보세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한 번에 묶어 설명드릴 거예요. 방법.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가법이에요. 두 번째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세 번째는 수익 환원법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어려운 것도 요거예요. 자,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지만 차마 입으로 할 수 없는 거. 강남이나 대치동 가면 비싼 아파트들 있죠? 그 아파트 자체가 비쌀까요? 그 땅이랑 입지가 중요한 걸까요? 땅이랑 입지가 중요한 거죠. 그 건물은 가치가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쵸? 왜요? 원가법이니까. 40년 된 콘크리트 따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냥 건물은 원가법을 하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건설 기계입니다. 건설 기계는 당연히 원가법으로 해야 되겠죠. 왜? 가치가 좀 감해질 거니까요. 됐죠? 세 번째는 항공기예요. 항공기. 네 번째는 선박이에요. 다섯 번째는 소경목임이에요. 자, 그래서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등은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추가된 게 있어요. 뭐다? 기계나 기구유. 이렇게 추가된 거.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안 쓰셔도 돼요. 다 있어요. 있어. 앞에 있어요. 자, 그래서 원가법 쓰는 거는 5가지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건건, 뭐라고? 항선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경목림이 뭐예요? 그렇지. 작은 나무들. 차마 감정평가하기가 어려울 만한 그 산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다 소경목림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가법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계나 기구류들.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첫 번째는 일괄평가예요. 일괄평가 받는 거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 좀 내려야 되겠다. 일괄평가 받는 건 몇 가지?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와 뭐? 건물. 두 번째는 산지와 임목이에요. 산지와 뭐? 임목. 등기된 임목이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은 뭐다?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에요. 안 쓰셔도 돼요. 다 있어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토지는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무슨 법? 원가법. 근데 두 개를 일괄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자, 산지예요, 산지. 산도 땅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임목이랑 함께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공인중개사 되시면요. 야, 지분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용 부분과 지분, 공용 부분과 지분. 그래서 건물 부분과 대지사용권. 얘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맞죠?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깨달아야 돼. 거래사례 비교법의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 무슨 방식? 옆집에 있는 거 이럴 거예요, 자꾸? 맞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만 따로 평가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소리예요.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두 개 같이 평가할 때는 마다 일괄로 평가한다. 얘는 시장성이 있어서 그래요. 왜? 시장에서 많이 거래된다. 즉 뭐다? 대한민국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되지만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평가받는 경우가 시장성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산림. 수풀림. 아시겠죠? 생각보다 많이 거래돼요. 세 번째는 과수원. 성격이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산. 됐어요? 동산. 이런 것들, 시계. 그렇죠? 우리 원래 전당포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걸로 이제 하는 거라서 말씀을 좀 안 드리는 건데. 그래서 봐봐. 거래사례 비교법은 역시 다섯 가지예요. 1. 산, 과, 자, 동. 일산 과자동. 일산에 식사동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있어요. 식사동 아직까지 발전이 좀 덜 된. 거기 가면 이렇게 그 건축 폐기물이나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일산 식사동 말고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밥 먹으면 안 돼? 무슨 동? 과자동. 일산 과자동. 뭐 한다고? 거래사례 비교법. 앞으로 일산 갈 때마다 하세요. 여기는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야. 무슨 동에서? 과자동에서.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환원법 쓰는 거는 뻔해요.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거. 공, 장, 재단. 공장 돌리면 앞으로 돈 벌겠죠? 광, 업, 재단. 광산 키면 앞으로 돈 벌겠죠? 맞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기업 가치. 이해되죠?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체크해가지고 감정평가한다. 맞죠? 그리고 비상장된 채권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교수님, 비상장 채권은 환원법 쓰는데요. 상장 채권은 무슨 법 쓸 것 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왜요?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잖아. 얼마인데? 저 채권 얼마인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잖아. 근데 얘는 시장에서 거래 안 된 거 있죠? 그러니까 수익 환원법 쓰는 거예요. 이 채권이 앞으로 얼마나 돈 벌어들지 알아야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얘네는 시장에서 자주 거래되는 거예요. 자동차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맞죠? 동산 어마어마하게 많이 됩니다. 이거 전당포 가지고 질권 매긴다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이 질권한다 그러는데 거래사례 비교법. 아시겠죠? 그걸 평가한다고요. 이렇게 정리되겠고 수익환원법은 공장재단, 기업가치, 광업재단, 비상재단 특히 하마다 무형 자산. 여기에는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등등등이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거 물어보죠.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어요. 한때 기업 가치, 즉 상표권의 가치가 가장 압도적으로
감정평가에게 압도적이었던 음료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아는 코카콜라. 그렇죠. 지금은 애플이더라고요. 애플.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예전에 한번 그 사람이 아무도 안 산다는 무인도 섬 같은 데 놀러 갔는데 그 섬에 슈퍼마켓이 딱 한 개 있었어요. 거기 원주민분들이 하시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코카콜라만큼은 알아봤어요. 다른 제가 꽤나 많은 브랜드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뭐 스낵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코카콜라 브랜드 하나는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사람이 무인도라고 얘기하는 그 원주민만 계시는 곳에 진짜 문명의 흔적도 없는 곳에 코카콜라는 들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다마다 수익 환원법으로 감정평가한다. 이게 14조부터 끝까지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페이지를 잠깐만 앞쪽으로 돌릴게요. 앞쪽으로 잠깐만 돌릴게요. 잠깐 앞쪽으로 돌릴게요. 이걸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자, 앞쪽으로 잠깐만 와주세요. 앞쪽으로 잠깐만 와주세요. 자, 3방식의 비교. 드디어 여기 와주세요. 자, 여기에 별표. 449페이지. 449. 됐죠? 자, 그쪽 와보세요. 원가 없습니다. 5가지 했어요. 건건, 항, 선, 소, 기계나 기구류가 신설로 들어왔습니다. 신설로 들어온 거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기계나 기구류는 원가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무슨 방식? 비교 방식. 그 중에서도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 아시겠죠? 일산 무슨 동? 과자동인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 쓰는 거예요. 수익 환원법 쓰는 거예요.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 비상장, 채권 등. 아시겠죠? 이렇게 주겠습니다. 영광공 하신다. 영광공. 영업권까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잠깐만. 토지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 요거 하나만 별표해 주세요. 체크.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면요. 여러분들, 공시지가 기준법, 토지는 원래 뭐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붙어 있을까요? 토지인데 왜 아파트래? 맞죠? 자, 이쪽에 가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자, 쭉쭉 넘어오셔서 454페이지로 다시 넘어와 주세요. 454페이지로 잠깐 넘어와 주세요. 자, 454.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설명을 잘 하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자,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뭐 쓴다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쓴다고요. 맞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개론쌤의 실제 경험담이에요. 개론쌤은 그런 걸 쓰면 바로 해봐요. 무슨 방법이냐면, 개론쌤이 저기 시골에 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할아버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팔고 싶더라고. 팔고 싶은데,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제 사무소로 연락해가지고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델렐렐렐레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만 받더니만 안녕하세요 하니까 제가 집원 몇 번에 땅이 좀 있는데 이걸 팔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쯤 할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없어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기가 어려우므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감정평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개론쌤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 알잖아요. 그 공시지가로 팔아요,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맞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없대. 그거 잘 보세요. 자, 토지는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적정한 뭐다?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뭘로도 할 수 있다?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 적정한 실거래가를 잡는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중요한데 도시 지역은 몇 년? 3년 내에 그 외의 지역은 몇 년? 5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지금? 자, 봐봐. 여러분들, 토지는 무조건 공시가 기준으로 한대요. 그럼 땅 가져온 사람이 팔 리가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죠? 맞아요? 근데 내 땅이 도시 지역은 아니야. 근데 그 외의 지역에 우리 집 주변의 땅들이, 내 땅 주변 땅들이 팔린 거래 내역이 있는 거예요. 5년 내에. 그럼 그걸 가지고 뭐다? 감정평가 해 준다고 그 뜻이에요. 땅이지만. 아시겠죠? 이해됐죠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하시고 쭉쭉 넘어오세요. 쭉쭉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잠깐 넘어갑시다.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와, 좀 억울하던데. 자, 지가 변동률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데 불가능할 때는 뭐다? 생산자 물가지수 따른다. PPI 따른다. 이걸 한번 체크하세요. 이거는 너무 좀 생뚱맞은 문제였는데 나온 적이 있어. 체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가 변동률을 쓰는 것이 어려울 때는, 왜냐하면 땅을 감정평가하는 거니까요. 뭐 쓸 때는 뭐 쓴다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쓴다. PPI 쓴다라는 소리입니다. Product Price Index PPI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어제 이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나왔었어요. PPI. 오늘 이제 CPI 나와요. 소비자 물가지수 나와요. 소비자들이 물가가 얼마인지 느끼는 지수. 오늘 미국에서 발표하죠. CPI, Consumer Price Index라고 얘기합니다. PPI는 Product Price Index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쭉쭉 넘어오시고요. 여기 한번 체크. 여기 한번 체크. 감정평가법인 등은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는 뭐다? 토지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쓴다라는 거 체크. 여기도 써주세요. 도시는 몇 년? 3년 내. 그 외의 지역은 몇 년? 5년 내. 신뢰할 가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넘어오세요. 이제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페이지 넘어와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9번 잠깐만. 이거 헷갈릴까봐. 8번, 9번 잠깐만. 죄송합니다. 8번, 9번 잠깐만. 자, 8번, 9번 이렇게 잠깐 띄워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여러분, 자동차 원래 뭘로 감정평가해요? 일산, 과자동. 무슨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맞죠? 근데 쓸모가 없대요. 자동차 쓸모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도 못 갈 정도라는 거지. 그때는 뭐 하냐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위에 7번 마지막에. 자, 그럼 잠깐 올라가 보죠. 요걸 알고 봐야 돼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동차 동선 평가할 때 일산, 과자동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 여기 붙은 거야. 기계나 기구류 원가법.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신설된 내용. 여기 신설된 내용. 기계나 기구류는 뭐다? 원가법. 건설기계도 원가법. 맞죠? 선박도 뭐? 원가법. 항공기도 뭐? 원가법. 자, 그럼 잘 보세요. 자동차나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다 기계나 기구류죠. 걔네들이 중고차 시장에 가서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쓸모가 없대요. 그때 뭐 하냐면요, 해체시켜버려요.
타이어 따로, 엔진 따로, 뭐 백밀러 따로, 본이 따로. 그때는 뭘로 평가한다? 해체해서 팔아먹은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 본래 용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차가 좋은 차인데 백미러를 바꾸고 싶어. 그때는 중고차장 가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따로 해준 데가 있어요. 뭐 벤츠 백미러만 따로 붙여준 데가 있어요. 아시겠죠? 백미러의 가치도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당연한 소리겠죠? 임대료는 뭐다? 임대사례 비교법 씁니다. 나한테 딱 걸렸어. 무형자산. 나와야 될 때가 됐거든요. 무형자산. 작년에. 광업권, 어업권, 하나 체크해 주고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업권도 뭐? 수익 환원법. 거기에서 물고기 잡는 거죠, 그죠? 체크해 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저 보세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이거 다 이해되죠, 지금? 전용 측선 이용권, 이건 뭐예요? 얘만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차 알죠, 기차? 철로 알죠, 철로? 철로 옆에 붙여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즉, 뭐다? 지속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전용 측선. 그러니까 철로 옆에다가 측선을 붙여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죠? 저 나중에 여기 한국철도공사에 계신 이모부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전용 측선 이용권은 철로에다가 옆에다가 추가로 붙여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다. 이렇게는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깊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안 나와요. 물어봤거든, 최근에 한번. 전용 측선 빼고 다 물어봤었어요. 다음 중 수익 환원법 쓰는 걸 골라라.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등등. 됐죠? 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얘는 내년에도 돈 벌고 내후년에도 돈 벌고 하는 거죠? 그거 가치 얼만데라고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쭉쭉 넘어오세요. 또 볼 거니까. 자, 상장 주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상장 채권도 거래사례 비교법. 비상장 채권은 수익 환원법. 자, 쭉쭉 넘어오시고요. 요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요게 시험에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더라고. 자, 이제 와보세요. 감정평가할 때는 실지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경우에는 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안 해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잠깐만 하죠. 요거 끝. 자, 원가법 뭐였죠? 건건, 항, 선, 소. 기계나 기구를 플러스합니다 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 됐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1, 산, 과, 자, 동인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실거래가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마지막 수익환원법은 영업권 등 무형자산, 재단, 기업가치, 비상장, 채권. 아시겠죠? 재단이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리시나 봐요. 재단은 거기에 있는 모든 걸 재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에 있는 모든 것, 광산에 있는 모든 것, 광업, 재단, 공장, 재단. 아시겠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구분평가는 나눠서 하시면 되고요. 일괄 평가하는 거 세 가지. 토지와 건물 자르고. 뭐다?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 자르고. 산지와 임목 자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 평가하는 거 세 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원가 방식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겠습니다.